어머니, 이제 김장 같은 건 그만하세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냥 사드시면 되지. 며느리 민정의 말은 언제나처럼 친절한 척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깃든 뜻은 선명했다. 그만 좀 하세요. 버리세요. 당신 시대는 끝났어요. 영자는 말없이 바닥을 쓸던 빗자루를 멈췄다. 마당 구석, 오래된 항아리 5개가 나란히 햇살을 받고 있었다. 정성 들여 닦은 장독들. 뚜껑 위에 얹은 망사천이 바람에 살짝 들썩였다. 그 항아리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해 6살 막내를 등에 업고 된장을 담그며 울던 날부터 함께였다. 한 해도 빠짐없이 김장을 했고 찌개 하나의 사람들, 눈썹을 휘날리게 하던 그 깊은 맛은 모두 저 장독에서 나왔다. 냄새가 심해요. 간병인 아주머니도 뭐라 하시던데요. 민정의 말에 손자가 한마디 덧붙였다. 맞아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여기서 김치 냄새 난다고 흉볼 거예요. 그 순간 영자의 눈빛이 흐려졌다. 예전엔 김치 잘 익었다는 말 한마디에 손목이 덜 아픈 것 같았는데 지금은 냄새가 난다고, 흉을 본다고? 영자는 아무 말 없이 장독으로 걸어갔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오도록 항아리 뚜껑을 꼭 눌러 덮었다. 그래, 내가 낡았지. 이 장독들도 그렇고.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이불을 덮고 누운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나무가 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장독 뚜껑이 혹시 바람에 들릴까봐 그녀는 2번이나 마당으로 나갔다. 랜턴을 들고 두툼한 니트를 걸치고 조심스레 항아리 위를 살폈다. 손이 시려울 정도로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녀는 장독을 끌어안았다.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었나? 이불 속으로 다시 돌아온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된장이 아니라 세월이 익어 있던 그 항아리. 누구는 그냥 버리라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전부였다. 다음 날 마을 복지관 앞에서 한 여자가 말했다. 할머니, 김장김치 좀 나눠주셨다면서요? 우리도 그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어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깊더라고요. 그 말에 영자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마당 장독대에 새하얀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다. 사갈 수 있냐고요? 그날 오후 복지관 앞마당에서 들려온 말은 영자의 굳어있던 마음에 조용한 물결을 일으켰다. 아침 일찍부터 가져간 묵은지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나눠주고 남은 2통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동네 주민 몇 명이 다가와 말을 건 것이다. 자식이 보내준 김치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 김치는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그 맛이 예전 우리 엄마 손맛 같았어요. 그 집 된장찌개가 생각났어요. 그 말에 영자의 목구멍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그런가요 하고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 오래된 바느질 상자 하나가 열리는 듯했다. 햇빛이 따스했던 1970년대 초겨울. 그날도 영자는 낡은 고무장갑을 끼고 커다란 대야 앞에 앉아 있었다. 어린 기호와 기선, 2 아들 녀석은 마당 구석에서 굴러다니며 놀았고 남편은 부산 건설 현장에 간다고 새벽부터 나간 뒤였다. 김장을 하다 말고 아궁이 불을 확인하려 부엌으로 들어간 순간 방 안에서 잠든 막내딸 수정이 작은 기침을 했다. 영자는 허겁지겁 그녀에게 다가가 이불을 여몄다. 손끝이 살짝 젖어 있는 걸 보고 얼른 방 안의 약솜과 약통을 꺼내 들었다. 된장 속에서 꺼낸 김치 속재료를 아궁이 불에 올려 끓여낸 된장국 한 사발. 아이가 그걸 먹고 엄마, 따뜻해요라고 말했을 때 영자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그 시절 그녀에겐 남편의 외면보다 딸의 뜨끈한 말 한마디가 더 컸다.
할머니, 내일 또 김치 가져오시면 안 돼요? 복지관 아주머니의 말에 영자는 오래된 이불처럼 접혀 있던 자신의 시간을 펴서 내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예, 조금은 남아있긴 해요. 그날 저녁, 마당의 장독대에 다시 손을 얹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얘들아, 내일은 우리 다시 일하러 가자.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은 이제 장독 뚜껑을 열어젖히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것들 위로 햇살처럼 조심스레 내려앉았다. 어머니, 혹시 김치 또 퍼다 나르셨어요? 민정의 말은 날이 선 비단 같았다. 점잖고 깔끔한 말투 안에 영자는 분명히 들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말아주세요. 그게 복지관에서 좀 나눠달라고 하더라고. 먹어보고 옛날 생각났다고.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자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턱을 괴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해요. 음식 나눠줬다가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 아파트에서 그런 건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영자는 말없이 물컵을 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조금 흘렀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장독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솔직히 너무 옛날 스타일이에요. 저희 체면도 있고, 손주 학교 친구들 부모들 올 일도 있고, 그냥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체면이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들렸다. 자식 키우던 시절, 영자는 체면 대신 밥상을 먼저 차렸다. 말이 없어도 손님이 오면 막걸리라도 따라주고 김치를 더 꺼내줬다. 하지만 지금은 김치 하나 나눠준 것조차 조심해야 할 일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복지관 앞 공터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할머니, 이번 김치는 지난번보다 더 깊어요. 그거 된장이 다른 거예요. 집 된장 맞죠? 팔면 안 돼요? 돈 드릴게요. 사람들은 진심이었고 반가웠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비닐에 김치 한 줌을 나눠줬다. 돈은 받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웃음 한 번이 그녀에겐 오랜만에 받는 월급 같았다. 그날 저녁 영자가 마당에 나가 장독을 살피는데 집 안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장 치워버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장독대라니. 시대가 어느 땐데. 영자는 조용히 장독 뚜껑 위에 손을 얹었다. 지금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도 자기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장독 안에 된장이 복을 하고 작게 숨을 쉬었다. 이게 뭐예요? 민정은 아침부터 얼굴이 상기된 채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마당 한켠, 장독대 위에 덮어놓은 햇볕 마른 행주와 마른 고추잎을 가리켰다. 김치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 어머니, 도대체 여기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영자는 물끄러미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말리던 거다. 마침 햇살이 좋아서. 여기, 이 아파트에서 그런 거 하시면 곤란해요. 관리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대요. 베란다에서 냄새 난다고요. 그날 오후, 민정은 베란다에서 장독 하나를 끌어내리려 했다. 묵직한 뚜껑을 열자 된장의 고소한 향이 퍼졌고, 민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장갑을 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더는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의 마음속에 깊이 잠겨 있던 무언가가 일어섰다. 그녀는 조용히 민정의 손에서 뚜껑을 빼앗았다. 이거 치우면 나라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거야. 민정은 당황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 아니야. 그냥 나도 나를 좀 남기고 싶어서 그래. 그날 밤, 영자는 한 장의 편지를 꺼내 펼쳤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는 1984년이라는 연도가 찍혀 있었고,
수신자는 박영자 여사님이라 적혀 있었다. 여사님 김치 먹고 우리 막내가 처음으로 밥 한 공기 뚝딱 먹었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부산 어느 병원 간호사가 보낸 짧은 편지였다. 그 시절 병원에 김치를 기증하며 보낸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겐 생명이었다. 다음 날 영자는 장독대 앞에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 팻말을 세웠다. 김장독 체험 신청 받습니다. 전통 된장김치 담그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세요. 며느리 몰래 적은 그 한 줄이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이었다. 자신을 지우지 않겠다는 늙은 손의 선언이었다. 어머니, 이거 도대체 뭐예요? 며칠 뒤 베란다 장독대 앞에 붙여놓은 김장독 체험 신청 종이를 발견한 민정이 화를 내며 다가왔다. 이런 낡은 항아리 앞에서 체험을 한다고요? 이 아파트가 민속촌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 옆에서 손자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영자는 조용히 장독대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은 말해야겠다는 듯이. 그래, 맞아. 이건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낡은 항아리지. 하지만 이 장독이 없었으면 너희 아버지랑 삼남매는 굶어 죽었을 거다. 민정이 움찔했다. 남편 일찍 보내고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재봉틀 돌리고 그렇게 모은 쌀로 김장을 해서 겨우겨우 밥상 차려줬어. 된장은 내가 직접 띄웠고 김치는 손으로 짜서 버무렸지. 그거 하나면 반찬 필요 없었거든. 그건 예전 이야기고요, 어머니. 민정이 중얼거렸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 된장에 너희 아버지 기운 차리고 막내는 아프다 말았어. 그 장독이 나한텐 살림이고 밥이고 애들이었어. 지금은 못생기고 낡았다고 냄새 난다고 다 버리라 하지만 그 안엔 내 청춘이 들어있고 내 울음도 들어있어. 손자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할머니 계신가요? 지난번 체험 신청한 사람인데요. 관리실 허락을 받아 올라온 한중년 부부가 쑥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장독대 앞에 섰다. 된장 냄새가 고향 같아서요. 요즘엔 이런 거 보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진짜 된장 담그는 거예요? 옆에서 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담가볼래? 올해 된장 맛은 내 손끝에 달렸지. 영자는 씩 웃으며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순간 퍼지는 깊은 장냄새에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정은 조용히 말없이 식탁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음 날, 마트에서 사오던 김치 대신 어머니, 묵은지 조금만 덜어주세요. 라는 문자가 영자의 핸드폰에 도착했다. 그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웃음을 흘리며 장독 뚜껑을 다시 열었다. 토요일 아침, 마당엔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였다. 장독대 앞 햇살 좋은 자리였다. 작은 벽보를 보고 찾아온 이들은 나이도 얼굴도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눈빛만은 한결같았다. 된장 냄새가 그리워서요. 영자는 붉은 앞치마를 메고 사람들을 맞았다. 허리춤에는 작은 손수건이, 머리엔 늘 쓰던 하얀 수건을 곱게 묶었다. 여기 마스크 하나씩 쓰시고요. 손 먼저 씻고 오세요. 장 담글 땐 마음부터 정갈해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다. 할머니, 된장 담그는 거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저희 엄마도 이런 거 하셨는데 벌써 10년 됐네요. 돌아가신 지. 영자는 말없이 웃으며 누룩을 손질했다. 처음엔 다들 어설퍼요. 근데 손이 기억해요. 마음이 기억하고요. 한켠에서 지켜보던 손자 승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저도 해볼래요. 그래,
장독 하나 줄까? 응. 내 이름으로 하나 하면 안 돼. 사람들이 웃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누룩 냄새, 마른 고춧가루, 햇살 비친 장독 뚜껑. 이건 그냥 발효가 아니라 사람 냄새였다. 체험을 마친 이들은 돌아가며 말했다. 다음에도 또 올 수 있죠? 우리 애들도 한번 데려오고 싶어요. 이런 건 어디서도 못 배워요. 그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에는 할머니 된장학교 모집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영자는 허름한 통장 하나를 열었다. 장독 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작은 수업비를 기부받기로 했다. 그 돈은 독거노인 반찬 봉사에 쓰기로 복지관과 약속했다. 그날 밤 민정은 조용히 베란다 창을 닫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마당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독이 온도를 잡아주거든. 겨울엔 안에서, 여름엔 밖에서. 민정은 말없이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저도 다음엔 같이 담가도 될까요? 장독 뚜껑이 또르르 소리를 내며 닫혔다. 영자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이제 누구에게도 치우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만들었다. 여기 줄 서 계신 분들, 미리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복지관 앞마당에 마련된 작은 천막 아래로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린아이 손을 잡고 온 엄마,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 그리고 근처 요양병원에서 들렀다는 간호사들까지. 지난번 된장 맛보고 도저히 그냥은 못 넘기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 냄새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계셨으면 꼭 같이 오셨을 텐데. 영자는 장독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된장은 사람 손으로 담가야 맛이 나요. 그리고 그 손엔 반드시 사연이 있어야 하고요. 마을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된장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건 처음 봅니다. 비결이 뭔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오래 묵을수록 좋아지는 게 있죠. 사람도, 장도, 사는 얘기도 그래요. 그 말은 다음 주 마을신문에 그대로 실렸다. 박영자 할머니, 인생을 발효시키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시청에서 장려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은 공동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 문의가 들어왔다. 손맛으로 마을을 되살린 사람이라는 주제로. 손자는 뿌듯한 얼굴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유튜브도 하셔야겠네. 된장 크리에이터 어때? 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난 아직도 전화기 글씨도 크게 봐야 하는데. 그날 저녁 장독대 앞에 앉은 영자는 살며시 오래된 손편지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김치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30년도 더 된 편지였다. 그때 자신이 음식을 보낸 병원이 이번 된장 체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일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세월은 돌고 돌아 다시 손끝으로 이어졌다. 박영자 어르신 맞으시죠? 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복지관 체험이 끝난 어느 날 오후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장독대 앞에 섰다. 1986년 서울 성심병원에 김치 보내셨던 분이요. 영자는 순간 멈칫했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손에 들려있던 된장 주걱이 멈췄다. 그때 어린이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 한 명이 저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는 병원 밥도 못 넘기던 애가 김치 하나에 밥 2공기 먹었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이름도 없는 천사가 김치를 보내줬다고. 영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그땐 이름도 안 남기고 그냥 보냈는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지금은 제가
그 병원의 사회사업실장이 됐습니다. 이 작은 지원금은 병원 직원들의 자발적 기부예요.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말없이 장독대를 쓰다듬었다. 긴 세월, 이름 없이 흘려보낸 정성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읊조렸다. 내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며칠 후 마을 복지관에서 된장과 사람장이라는 소규모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장 담그는 사진, 영자가 써내려간 손글씨 레시피, 그리고 30년 넘게 보관해온 편지들이 전시되었다. 이건요, 그냥 된장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족보 같아요. 그날 관람객 중 한 명이 남긴 방명록의 글이었다. 카메라는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을 비추고 그 옆에서 손자 승우가 웃으며 말한다. 이 장독이요, 우리 할머니 같아요. 겉은 조용한데 안에서는 계속 잊고 있어요. 점점 더 깊어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영자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 사람도 그래. 말없이 익히는 시간 꼭 있어야 해. 할머니, 텔레비전 나왔어요. 승우가 TV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지역방송 뉴스 특집, 우리 마을의 손맛이라는 제목이었다. 화면 속에는 앞치마를 두른 영자가 장독 뚜껑을 여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된장 하나에 인생을 담아낸 사람. 30년 전 병원에 김치를 보낸 그 이름 없는 손길이 지금 마을 전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복지관엔 전화가 빗발쳤다. 된장학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에서도 할머니처럼 수업 열 수 있을까요? 우리 요양원에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마침내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마을 유산 프로그램에 박영자 어르신을 추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와달라는 말, 이제 해도 되겠네. 사실 혼자 하기엔 조금 벅찼거든. 그날부터 민정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체험 키트를 정리하고 안내 팻말을 손글씨로 쓰기 시작했다. 표정은 어색했지만 손놀림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승우는 학교에서 장독 체험 일기를 제출했다. 할머니는 요리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보고 배워요. 이제 저도 장 하나 담가볼 거예요. 나중에 커서 다시 열어보고 싶어서요. 그 일기는 교내 신문에 실렸고 몇 주 뒤 지역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 세대 통합 프로젝트로 된장학교 수업을 정규화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뭘 시작하겠다는 말은 안 해도 돼. 사람들이 먼저 묻고 먼저 다가오니까. 그녀는 장독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 승우장, 예진장, 다은장. 누군가의 첫 기억이 될 그 장독에 또 하나의 인생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시청에서 열린 마을 문화유산 등록식에서 박영자는 단상에 올랐다. 저는 그저 애들 밥 한 끼 지으려고 장 담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오래도록 봐주시니 고맙네요. 된장은 익어야 맛이 납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천천히 박수가 울렸다. 장독처럼 오래된 박수였다. 그 장독 아직도 쓰세요? 마트 앞에서 마주친 고향 친구 순덕이 물었다. 나도 옛날엔 장 잘 담갔는데 요즘엔 손목이 시려서 다 그만뒀지 뭐. 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손목 아픈 건 약 바르면 되는데 손 놓은 마음은 누가 발라주나? 순덕은 멈춰서서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선 부러움과
망설임이 동시에 읽혔다. 며칠 뒤 장독대 앞에 순덕이 나타났다. 두 손엔 곱게 다듬은 메주콩 한 봉지. 이거 옛날에 내가 심은 콩인데 한 번만 같이 해볼래?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콩을 받아들었다. 같이 하면 손 아픈 것도 덜해. 그리고 둘이 하면 맛이 익어. 그 후로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였다. 고무신을 질질 끌며 온 노인, 며느리 손에 이끌려 온 할머니,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남편을 데리고 온 부인까지. 옛날엔 말이야, 메주도 말리고 고추도 까고 마당에서 해질 때까지 부지런했지. 그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그리워요. 영자는 장독 앞에 작은 나무판을 달았다. 이야기를 담는 그릇 된장, 그 아래에 작은 메모지를 끼워둘 수 있도록 했다. 그날부터 장독에는 짧은 글들이 붙기 시작했다. 엄마가 떠난 지 5년. 오늘 냄새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이 된장처럼 우리 기억도 쉬지 않고 있기를. 치매로 있는 남편 대신 내가 기억을 익히겠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이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기억 치유예요. 이게 진짜 공동체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익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만큼 냄새도 나고 부글거리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맛이 돼요. 그 맛으로 누군가는 밥을 먹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순덕은 장독 옆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 괜히 늙은 줄 알았네. 근데 지금이 제일 사람다운 것 같아. 영자는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둘이서 묵은 장 하나를 뚜껑째 열었다. 진하고 깊고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냄새를 맡고 울었고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웃었다. 이 장독은 제 남편 이름으로 남기고 싶어요. 어느 겨울 오후 마을회관 작은 방 안에서 7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손을 모았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떠난 뒤엔 어디 기록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름 하나 남기면 그 사람도 다시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영자는 조용히 종이와 붓을 꺼냈다. 김도현 장 2023.1일 함께한 세월을 담다 붓글씨로 적힌 그 문장을 장독 앞 나무패에 걸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기억 장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장독 옆 작은 돌판엔 조용한 글귀가 새겨졌다. 잊지 말자고 담는 장이 아니라 함께 읽자고 남기는 마음. 복지관에서는 1인 한 장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장독 하나에 담긴 건 단지 된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의 역사, 혼자의 시간이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할머니, 나중에 이 장독들은 어떻게 돼? 영자는 웃으며 대답한다. 누가 퍼가든 상관없지. 그 사람 밥에 힘이 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순덕은 조용히 장독 앞에 앉았다. 품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천천히 장독 위에 올려뒀다. 이 장독, 너도 한몫한 거야. 그날 내가 해준 된장찌개, 아직도 기억난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잡듯이. 며칠 뒤,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기억훈련 프로그램으로 된장학교의 장독 체험을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영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요. 그분들이 잊은 이름도. 이 냄새는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날 요양원 마당에 장독이 들어섰다. 어느 노인은 장독 뚜껑을 열자마자 눈을 감고 말했다. 이 냄새 우리 엄마 손. 콩 삶던 그 겨울 거기 있어요.
복지사가 눈물을 훔치며 기록했다. 이 냄새 하나가 세월을 되돌렸다. 영자는 천천히 말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순 없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아닐까요? 이걸 보고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방송국 PD가 카메라를 들고 장독대 앞에 섰다. 그는 영자의 손글씨 레시피, 어르신들의 장독 이야기, 요양원에서의 체험 장면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있었다. 며느리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다큐멘터리요? 정말요? PD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삶, 기억을 지키는 마음,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사람들.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장독 앞 풍경은 매일이 다르게 변했다. 아이들이 된장국을 맛보고 짭짤한 할머니 냄새라 웃었고, 어르신들은 카메라 앞에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낭독했다. 고등학생 기자단은 전통을 잇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그리고 마침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KKS 1TV 다큐멘터리 장독 안의 기억들 방영 확정. 방송이 나간 날 밤, 전국 각지에서 쏟아진 댓글 중 하나. 할머니의 삶이 저희 어머니와 꼭 닮았어요. 저도 엄마 장독 다시 열어보려고요. 이후로 각지의 교육청과 사회복지관에서 장독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청소년 진로교육에서 기억을 지키는 직업이라는 주제로 된장 담그기 수업이 시작됐고,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선 이야기 장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복지 담당 공무원은 감탄했다. 이건 문화이자 복지입니다. 한 분의 삶이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요. 한 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왔다. 영자 어르신의 된장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손자는 기뻐하며 말했다. 할머니, 작가 되시는 거예요. 영자는 손사래를 쳤다. 아휴, 난 글도 못 써. 그냥 냄새로 말하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대신 우리 이야기는 남겨줬으면 해. 나 혼자 만든 장이 아니니까. 책 제목은 장독은 말이 없다. 부제는 익어가는 기억, 전해지는 삶. 출간 기념 북토크가 열렸고, 손자는 사회를 맡았다. 어르신 100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물었다. 박영자 선생님, 장독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이요. 말은 없지만 오래 두면 깊어지는 사람. 봄이 되자 영자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된장을 푸던 손목은 종종 숟가락을 놓쳤고, 장독 뚜껑은 두 손으로도 잘 열리지 않았다. 할머니, 병원 가보자니까요. 손자의 말에 영자는 웃어 보였다. 읽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늙는 것도 천천히 오는 줄 알았지. 병원 진단은 근육 위축과 관절 손상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된장을 계속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음을 정리하실 때입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메모지 사이엔 수십 년간 자신이 쓴 장막 기록과 이름도 잊은 사람들과의 대화들이 남아 있었다. 1986년 3월 5일 서울 살던 박 여사, 막장의 눈물.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런 장만 먹었어요. 1999년 10월 2일 복지관 첫 수업.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기억하러 온 거예요. 며칠 뒤 장독대 앞에 작은 입간판이 세워졌다. 이제 박영자 선생님의 손은 쉬어갑니다. 하지만 장은 계속 읽습니다. 그 글을 읽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장독 앞에 편지를 남기기 시작했다.
당신의 장은 우리 아이 도시락에도 들어갔어요. 된장보다 따뜻한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손이 멈춰도 우리 마음은 잊고 있습니다. 그해 봄, 마지막 장을 담는 날이 왔다. 손자는 옆에서 콩을 갈고 며느리는 소금을 섞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매주를 빚었다. 영자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제 나 없어도 되겠다. 장독대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 지켜주는 거니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장독 앞에 작은 돌 하나를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장은 내 마지막 인사예요. 된장은 열면 먹지만 닫으면 기다려주는 거거든. 며칠 뒤 손자는 복지관에 작은 종이 상자를 보냈다. 그 안에는 영자의 손글씨 레시피, 편지들, 방송 DVD, 노트 복사본, 그리고 마지막 장독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봉투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장은 당신의 기억이 되어주세요. 박영자가 장독대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그 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더 붐비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제주에서,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된장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람들이 낡은 골목을 지나 마당까지 줄을 섰다. 어느 젊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와서 말했다. 아이 이유식에 꼭 넣어요. 선생님 장은 짠맛보다 마음이 짙어서요. 또 한 청년은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퇴직 후 장독 차림 창업 계획서라 쓰여 있었다. 저는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익히는 마음으로 오래가는 사람 되고 싶어서요. 복지관에서는 박영자 기념관 조성을 결정했다. 장독 12개를 반원형으로 배치하고 중앙엔 영자의 의자와 노트를 복제해 전시했다. 입구엔 다음 문장이 새겨졌다. 누군가는 담고,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기억한다. 그래서 된장은 삶이다. 기념관 앞들에선 매달 작은 장담극이 교실이 열렸다. 지도는 복지관 직원이 하지만 진짜 선생님은 다름 아닌 마을의 어르신들이었다. 소금 넣을 땐 한숨 쉬지 마. 그 한숨이 짠맛으로 남거든. 매주는 단단하게 빗대. 너무 꽉 쥐면 안 돼. 사람도, 장도 숨통이 트여야 돼. 그리고 어느 날 손자가 장독대에 나무패를 새로 달았다. 박영자의 장독대, 그 아래 작게 덧붙인 문장. 여기엔 선생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선생님입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동네 기억 수업이 열렸다. 아이들은 장독을 직접 보고 우리 가족 이야기 장을 만들었다. 한 아이는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썼다. 나는 외할머니 된장국을 먹고 자랐다. 그 국물은 뜨거웠고 나는 그 안에서 울고 웃었다. 그 편지를 본 아이 엄마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독대에 다녀간 사람은 익숙한 실루엣의 노인이었다. 민정이었다. 며느리였던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된장을 직접 푸고 국을 끓였다. 아이들이 둘러앉았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건 너희 증조할머니의 국이야. 많이 짜. 근데 오래가. 그 국을 한 숟갈 떠 넣은 아이가 말했다. 근데 맛있어. 처음 먹는 맛인데 낯설지 않아. 민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그게 기억이야. 그해 겨울, 박영자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눈이 내리기 전날이었다. 손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머니, 지금 뭐 생각해요? 영자는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장독 뚜껑 잘 덮어야지. 장례식장은 조촐했다. 가족, 복지관 사람들, 된장학교 아이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매주 한 덩이를 들고, 어떤 이는 편지를,
어떤 이는 그저 된장국 한 통을 들고 와 사진 앞에 놓고 갔다. 당신의 장은 우리 삶의 국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써놓고 갔다. 박영자의 장독은 묻히지 않았다. 그녀의 유언이었다. 나 대신 장독이 남으면 돼. 내 인생은 거기 다 들어있으니까. 마을에선 결정했다. 영자의 장독을 중심으로 기억의 마당을 만들자. 기억의 마당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든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 된장이 아니더라도 좋다. 된장처럼 익어가는 삶이라면 충분하다. 한 대학에서는 박영자의 삶을 교재로 삼았다. 슬로우 라이프, 장독의 철학, 돌봄과 공동체의 재발견. 젊은이들은 처음엔 생소해했지만 마지막 강의엔 다들 조용히 매주를 빚었다.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조용히 장독을 바라보다 말했다. 이름 모를 할머니지만 이 장을 먹고 다시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입양 아동을 데리고 왔다. 이 아이한테 사람 냄새 나는 삶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손자는 서울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간판엔 이렇게 적었다. 장독 옆 국밥집 박영자 손자입니다. 그는 장을 푸고 국을 끓이며 말했다. 손맛은 못 따라가요. 근데 이야기는 계속 끓일 수 있어요. 가게 한쪽 벽엔 장독대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 익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깊어질 뿐이다. 눈 내리는 겨울 아침. 그는 장독 하나를 다시 열었다. 솥에 장국이 퍼지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안엔 할머니의 말, 웃음, 한숨, 그리고 말없이 건네던 따뜻한 국물의 기억이 살아 있었다.